관리비 미납된 것 좀 보러 왔거든요. 3,300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3,300이요? 네, 또 1,500 정도? 1,50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왔었나요? 세 번째. 세 번째? 네. 1,500을 감안해도 아까 시세 차익이 월등히 컸잖아요. 1,500 계산을 하더라도 차익이 있고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1,500을 그냥 감안하면 돼요. 왜냐면 차익 때문에.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 또 제가 최근에 찍는 영상들이 다주택자분들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물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한적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교육생분들도 다주택자이신 분들, 2주택, 3주택이신 분들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주택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해서 계속 주택을 소개하다가는 그분들이 좀 소외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곳은 서울에, 그것도 가장 산업단지가 크게 조성되어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3단지 쪽에 속해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경매 물건들을 제가 보니까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는데 유찰이 2회까지 가는 건 기본이고 3회, 4회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낙찰되는 것도 60% 넘는 걸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감정가가 지금 시세보다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막 60%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지는 않거든요. 많아봐야 뭐 80% 이 정도인데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낙찰된 물건들을 보니까요. 제가 오늘 보는 건 이제 아파트형 공장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승효 PD랑도 얘기를 했던 게 요즘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들 공실들 많아가지고 영상들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입니다. 이 가산동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이 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동네예요. 이런 핵심부에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국가 주도로 조성이 된 거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무실 출근하러 오는 아파트형 공장 용도랑 여기 판매 시설 용도는 다른 거예요. 수요가, 사무실은 수요가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고요, 여긴 수요가 유동인구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가 아니라 뭐 아파트 이런 데들이 밀집해 있는 데가 더 적합할 수 있겠죠. 자, 물건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사실 제가 입찰하려고 준비했던 물건이에요. 처음에 제가 조사할 때 취득세 중과 부분을 간과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입찰을 안 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좀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물건 입찰하시면 매도 차익을 세후로 1억 이상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조사한 것도 있으니까 영상 뒤편에 넣어 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달 안에 매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자,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가 8억 5,800에 감정이 됐고 유찰이 지금 4차까지 내려와서 지금 현재 최저가는 4억 3,9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 면적은 55평이고요 전용률이 보통 51에서 53%라는 걸 봤을 때 우리 물건의 이제 분양 면적은 약 115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115평짜리가 지금 최저가가 4억 3천이라는 거는 얼추 평당 4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평당가가 400이 아니라 여기는 한 600, 700 이상도 받는 동네예요. 중개사님이랑 통한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4억 3,900이 정말 저렴한 거죠. 그렇다고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냐? 아닙니다. 여기 이미 공실이에요. 매각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지도 2010년, 그러니까 딱 15년 다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PD님이랑 걸어왔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 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13분 정도 거리, 15분 이내면 못 걸어올 거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랑 엄청 가까운 거리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해서 우린 경매로 싸게 들어가는 거니까 멀어짐으로써 평당가가 낮아지기는 하죠. 근데 그 낮아진 평당가를 계산해서 우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공실인 상태의 내부 사진도 경매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요거는 지상권이라고 해서 아래 철도, 지하의 철도라든지 아니면 위로 전선이 지나감으로써 잡혀 있는 거고, 전혀 매매 거래나 임차 거래할 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옆에 호실들은 지금 다 음식점이라든지 부동산, GS 편의점이 들어와 있고, 왼편 같은 경우가 지금 95평이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러 온 건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1층, 2층에 들어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과는 목적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외관도 한번 살펴보고 안에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카페였나 보다. 보시면 지하도 약간 느낌이 어둡긴 한데 지하에도 뭐가 들어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밖에서 볼 때는 사실 사람들도 별로 없어 보이고 하잖아요. 밖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 별로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안에는 다
보시는 것처럼 다 입주를 거진 한 90% 이상은 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조사했을 때 여기는 수요 잘 나가고 매매도 될 거다, 가격만 싸게 내놓으면 자기가 팔아주겠다라고 했던 게 입점에 있는 것만 봐도 거진 다 차 있거든요. 여러 개 호실 터 가지고 쓰는 이제 사업체도 있고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8층까지 있는데 한 90% 정도는 차 있는 것 같아요. 고객지원센터가 1층에 있네요. 그래서 관리비도 이따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 로비가 굉장히 크고 관리하시는 분이 순찰 중인 것 같고, 엘리베이터 4대 한번 타보죠. 열려 있어. 살짝 안에가 보이거든요. 근데 가구들 같은 건 다 철거돼 있고 그냥 폐기물만 좀 버려져 있는 것 같아요. 공실인 거를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도면을 봤을 때 창이 저쪽이랑 저쪽에 나져 있을 것 같은데 뭐 개방감이나 이런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08호 관리비 미납된 거 좀 보러 왔거든요. 지금 미납은 많고 네. 3,300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3,300이요? 네. 그 공용 부분만 또 혹시 공용 부분만은 따로 만약에 계산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안 되고. 대충 비중이나 뭐 그런 거 네, 비중 제 생각에는 한 그럼 절반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1,500 정도? 1,500 정도?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왔었나요? 세 번째. 세 번째?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관리실에 다녀왔는데 관리비가 3,300만 원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전용과 공용이 합쳐진 거고,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는 공용만 승계하면 되니까 절반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식산업센터 이런 공장, 사무용 공간은 특히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여기가 면적이 좀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실이어도 공용 관리비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간과 면적에 따라서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용 면적이 55평이고 보통 평당 6,000원, 뭐 5,000원 이 정도로 부과가 되거든요. 거기에 곱하기 개월수로 부과가 되니까 금액이 3,300 이렇게까지 커진 거고, 우리는 1,500 정도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1,500을 감안해도 아까 시세 차익이 월등히 컸잖아요. 1,500 계산을 하더라도 2억 정도의 차익이 있고, 이런 조사 왔던 사람들은 아마 관리실은 다 들렀을 것 같은데 제가 세 번째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1,500을 그냥 감안하면 돼요. 왜냐면 차익이 2억이기 때문에 1,500을 충분히 녹일 수도 있어요. 입찰이 2월 6일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2주 정도 남았어요. 오늘이 1월 24일이니까 2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3명밖에 안 왔다는 거는 입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4억 3천인데 매매가는 6억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익은 충분합니다. 전차 5억 4,900 정도까지 입찰하실 분은 만약에 그 가격을 쓴다면 낙찰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또 저는 또 3명 정도 왔다니까 굳이 전차까지 써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피드백을 받은 거니까, 여기에 있는 중개사님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부동산이죠. 네. 여기 에이사이엔드 타워 8차 매매로 혹시 평당 한 600만 원 초반이면 거래될 수 있을까요?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래도 600만 원 초반까지 찾기에는 좀 사실 경매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네네네. 받아서 고가격에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600만 원 초반에 받아서 600만 원 초반에 내놓는다고요? 매매로. 네. 600만 원 초반에 내놓으면 팔리기는 금방 팔리겠죠. 아, 600만 그래요? 원 초반대 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그 매물이 좀 그래도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가격이 괜찮으면? 금매인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있기는 한데, 이제 네. 실사용하실 분들은 뭐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사실은 요즘에 지하도 그 가격이 없거든요. 아, 네. 100만 원대 650에 금매로 내놓으신 분들이 예. 다른 건물에 있기는 한데, 저희는 아직 600만 원대까지 뭐 아. 680, 뭐 690, 뭐 요 정도는 있어도 밑에 그 초반대까지는 아직 없어서요. 그래요. 그럼 빠지면 제일 먼저 거래가 될 수 있겠네. 이게 나와 있는 거는 지금 108평형이거든요. 그 계약 면적으로. 108 전용 55평. 예. 뭐 3개월 정도 보고 있긴 한데 더 걸릴 수 있을까요? 매매? 아니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600만 원 그래요? 초반이면은. 네. 월세는 예. 얼마 받아요? 이거 만약에 세를 내놓으면? 월세요. 계약 면적 55평이면 저렴하게 봤을 때 2만 원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면적이 108이나 110 정도 네. 나오겠죠. 저희가 52% 전용률이니까 계약 면적 곱하기 평당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